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이제 선선해져서, 밤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기도 이제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더워서 못하겠더니 이제는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시간에는 뭐 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연금에 대한 질문들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연금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동안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라이브에 들어오시면 연금박사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1세기 제일 지금 이제 21세기 제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노후의 자산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는데,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 1800-3624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800-3624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시니까 지금은 전화하셔봐야 지금 못 받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인사 잠깐 해볼까요? 때르님 미리 오셔가지고 인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김순자님 감사합니다. 뉴캠하님 반갑습니다. 김민성님도 반갑습니다. 옐로우님도 반갑습니다. 엘로우님이죠. 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티용님 오늘도 생방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선영님 반갑습니다. 그랜저님 오셨네요. 그랜저님. 김민성님 6% 연금 관심 있는데 혹 나중에 좀 더 좋은 연금 나올까봐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6% 연금 제가 아무리 연구해봐도 6% 연금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연금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구조상. 진종호님 반갑습니다. 목표달성님 반갑습니다. 김미애님 며칠 저녁 9시에 라이브 하시나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특별히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이상 1년 52주 중에서 거의 51주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안진만님 반갑습니다. 팀스방님 반갑습니다. 삼터님 반갑습니다. 김매님 오늘 처음 들으시는데 매주 들으시면 연금 박사 되실 겁니다. 연금 박사. 바람소리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 하트 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식 OS 또 잘 봐주셨네. 2부. 여기저기 또 출연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뭐 KBS 방송 많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오는 거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재영방님, 박재영님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반갑고요. 댓글창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영님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지금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죠? 개혁안 잠깐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나왔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개혁안 불가능하다고.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이 우선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나눠 가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받으면 누군가는 덜 받아야 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뭐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되게 생겼으니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니까 그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여러 가지 이제 내놓고 있는데 뭐 딱히 뭐 크게 다르게 나온 건 없고요. 그냥 예상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예상하는 대로 나오고 보니까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 현행 9% 내는 걸 15%로 올리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1년에 0.6%씩 납입률을 올려서 지금은 100만 원 받는 사람이 9만 원 내고 있으면 2025년부터는 이제 0.6%니까 9.6% 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이 9만 6천 원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0.6%씩 올라가겠네요. 그래가지고 10년간 0.6%씩 올려가지고 총 6% 올리겠다. 그래서 2035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1차 아닙니다. 뭐 12% 안도 있고 18% 안도 있는데 아마 15% 안이 가장 뭐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10년 후에 15%가 되는 것인데 사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거의 20년 넘게 9%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만에 6%를 올려가지고 15% 올리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사실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연봉 한 달에 한 500만 원, 한 600만 원 버신 분이 6954, 지금 거의 한 53만 원이 맥스인데 이분이 10년 후에 내게 되는 연금이 얼마냐면 53만 원이 아니라 뭐 15%니까 얼마예요? 90만 원 내는 90만 원. 그렇죠? 네. 거의 더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절반을 회사가 내준다 하더라도 특히 자영업자는 본인이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월급 많이 받는다 그러면 연금을 한 달에 90만 원씩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최대.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제도를 시행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기는 하겠지만 보험료를 내야 되는 우리 보험료 납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600만 원 월급 받는데 90만 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예요. 네. 그렇죠. 뭐 직장인은 절반은 회사가 내준다고 하겠지만 회사도 이제는 부담입니다. 이 직원을 뽑아가지고 월급 올려주면 그 월급 올려주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줘야 되니. 그렇죠. 네. 차라리 그냥 월급을 주는 게 낫지.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주는데 90만 원 내는데 절반을 회사가 내준다. 그러면 회사가 이 사람을 위해서 45만 원 매달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이거 뭐 직원 뽑고 싶겠습니까? 네. 그래서 쉽지 않다. 뭐 그냥 제도는 이렇게 시행해서 꽝꽝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이 그렇게 하겠죠. 사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대안이 없죠, 사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현재 63세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19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4세,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이제 연금 받는 걸 확정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68세로 바뀌게 되면 약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입니다. 그런데 기준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69, 70, 71, 72, 1972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5세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1973년생부터 73, 74, 75, 76은 1976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6세 받게 되실 겁니다. 66세. 자, 그 다음에 1977년부터 77, 78, 79, 80, 요 4년 동안 태어나신 분들은 67세 받으실 거고요. 198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8세부터 받게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1981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은 68세부터 받는 것이 이번에 개정 아니고, 그 다음에 1981년에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늦추겠죠. 그러면 뭐 그냥 이대로 또 간다 그러면 81, 82, 83, 84는 68이겠지만 85, 86, 87, 88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9세가 될 것이고, 그죠? 네.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70세부터 연금 받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계속 늦춰진다는 사실이죠. 물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늦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낸 내 연금인데 내가 받고 싶은 나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늦게 받아야 된다면 사실상 그렇고요. 또 국민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면 답도 없거든요. 개인연금은 받다가 돌아가시거나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 상속이라도 허가지, 국민연금은 일찍 돌아가시는데 유족이 없다면 결국은 아무한테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민연금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제도를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부가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내에. 그런 제도들도 사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또 웃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기금 투자 수익률이 현행보다 한 1% 올라가게 되면 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늦춰진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 기금 투자 수익률 누가 올리기 싫어요, 사실. 네, 이거 괜히 올리려다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사실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현행 목표보다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능성이죠. 뭐 그러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사실 그렇긴 쉽지 않고, 괜히 이러다가 더 앞으로 뭐 정말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도 거기서 거기다. 지금은 플러스 3, 4%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닌 것도 다행이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상 국민연금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15%를 올리고 연금 개시 연령도 68세로 늦추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했을 때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는 시점을 지금보다 한 20-30년 늦출 수 있다. 최대 뭐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뭐 현명한 대책, 뭔가 좀 이렇게 신박한 대책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더 내고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라고 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손대면 안 됩니다. 어차피 매 맞는 거 그냥 한 번에 크게 맞는 게 낫지. 그죠? 예, 뭐 좀 매 좀 덜 맞으려고 또 여기서 뭐 소득 대체율까지 올려버리면, 아니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올릴 거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보험료가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뭔가 계약을 해야 될 거라면 보험료를 올리고 현재 받는 금액을 그대로 둬야, 그래야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보험료 올리고 받는 금액 또 올리면 어차피 기금 고갈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욕 먹을 거면 그냥 한 번에 욕 먹고, 크게 욕 먹고 끝내자.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욕 덜 먹으려고 요것 좀 봐주고 저것 좀 봐주고 하다가는 또다시 그냥 서로 아미타불 된다. 그죠? 네. 자, 그런 거라는 거,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뭐, 방법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금 국민연금을 앞으로 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가 더 내고, 젊은이가 덜 받고, 젊은이가 늦게 받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뭐냐면,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물론 지금 연금 받으실 분들, 또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낸돈 대비 훨씬 더 많이 지금 받는 그런 후한 제도라면, 사실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부분에 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또 하나 방향일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김경록 대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함으로써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후세대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죠? 저도 조만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많이 받는 것이 후세대에 부담이 된다면,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책임을 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 뭐,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것이라면 후세대에게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죠? 전 국민적으로 조금, 현명한 대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으신 분들의 연금을 바로 깎을 수는 없으니, 일정 부분의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지음으로써 그 세금을,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말고, 그 세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해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또 10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상담하지 못한 내용이라든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미애님. 유튜브로 박사님 연금 가끔 듣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우리 김매님 처음부터 질문 이렇게 주셨네요.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나 이렇게 방송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1800-3624. 저희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현재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고요. 뭐 이리 안 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 다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방문해서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제주도까지 전국 다 다니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노님 반갑습니다. 박지영님, 국민연금 최상위 가성비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25년 납부 지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어디선가 들어서요. 30년 넘게 납부가 나을지 25년 납부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 공식상 25년 납부가 지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까지는, 뭐 최대한 40년이니까, 40년까지는 계속 내는 만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공식을 보시면 1.5 곱하기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공식을 보시면 N, 가입 개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금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례하니까
25년 지나면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연금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러 가십시오. 네. 그래서 낼 수 있으면 25년, 30년, 35년, 40년 계속 내시는 게 연금액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만 가성비라고 국민연금에 따지자면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게 내신 분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은 금액을 내시는 분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좋고요. 국민연금을 많이 내신, 최고 구간 내신 분들은 낸 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성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보험료 납부 금액에 대한 얘기고요. 납부 기간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없습니다. 납부 기간은 많이 내실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선홍님, 여기저기 찾아보면 너무 반갑고 반복 복습하는 것, 지식 차곡차곡 쌓여가는 중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선홍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또 좋은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대봉님, 100세, 그렇죠. 이러다가 국민연금 진짜 100세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 점점 늦어지는 거. 자, 그래서 현재는 63세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으시는 거고 지금 현행 기준대로 바뀐다면 73년생부터는 66세, 77년생부터는 67세, 19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7890, 81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8세부터 연금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의미가 쇠퇴하겠죠, 서머뷰님 말씀처럼. 그죠? 물론 빨리 받을 수 있겠지만 빨리 받으면 또 연금액이 감액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박대봉님, 연기금 방만 운용으로 고갈 빨리 되는 것도 있죠.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연기금이 좀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하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 후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걸 빨리빨리 수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다단계와 똑같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 또 하나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도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사장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이사장 안 하는 게. 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을 왜 해? 그죠? 네. 자, 서메브님, 65세가 넘으면 연금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60세도 이제 뭐 60세면 뭐 거의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뭐 65세도 말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다 건강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개시 시점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시면서 지금은 퇴직 연령이 60세지만 앞으로는 65세, 70세까지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정상적인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연금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제트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LG님 반갑습니다. 서머비님 좋아요는 예입니다. 우리 지금 281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연금박사 라이브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가 없어요. 좋아요가.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더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이 연금박사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상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안 누르고 들으신 분들 계신데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노후에 행복한 연금에 대한 지식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서머비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분담 고통도 동참하셔야,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도 곧 동참해주시면 국민연금이 훨씬 더 기금국가로 늦춰지겠죠. 3터. 대신 기초연금 줄이고요. 네. 그래서, 기초연금도 지금 이제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7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7명에게 드리는 것보다 진짜 소득 하위 40%, 더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이 드리고, 그리고 70%까지 10명 중에 7명을 주는 건 좀 많이 주는 거죠, 사실. 이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을 보면 물론 어려운 분들은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상 뭐 서울에 살면서도 뭐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도로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랜저님, 연금저축계좌 55세 이후 연금 받을 때 이때까지 산 ETF 다 없어지나 아님 제가 산 ETF는 연금 수령 받으면서도 계속 불려지나 추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막 연금저축계좌 트고 시작했습니다. 자,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하실 모양인데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하시는 거지만 이 계좌 내에서 내가 납입한 돈으로 세액공제도 받지만 이 돈 가지고 굴릴 때 펀드도 매수할 수 있고요. ETF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를 매수한다는 얘기는 ETF는 하나의 또 종목,
펀드긴 하지만 종목처럼 이렇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 시간에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도 내가 그 연금 펀드 계좌에 있는 돈을 빼쓴 거기 때문에 남은 돈은 계속 ETF로 굴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ETF의 종류는 계속 바뀌겠지만 매수 매도를 계속 하실 수 있고요. 돌아가신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긴 하죠. 그래서 내가 연금 펀드를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ETF를 굴리면서 점점 불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고 남은 금액들은 전부 다 다시 또 굴려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것이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는 분들의 한 가지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연금 박사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 뭐죠? 네, 불릴 때는 여러분이 투자해서 불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ETF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그랜저님께서 몇 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0대 중반에 연금저축을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55세까지 20년간 불리고 55세 이후에부터 85세까지 30년간 연금 받는다. 그럼 내가 그 연금 불리는 20년과 연금 받는 30년 동안 50년간 그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맨날 들여다보면서 ETF 투자를 하겠다?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랜저님, 상품의 구조상 연금저축 내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ETF를 매수 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단기적으로 1, 2년, 2, 3년 좀 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걸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은 뭐라고요? 연금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195 장거리를 뛰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ETF를 투자를 하면서 매일같이 주식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는 것은 100m 달리기, 단거리 경주입니다. 아시겠죠? 단거리 경주 100m 달리기도 육상이고 마라톤도 육상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거리를 뛰는 사람과 42.195 마라톤을 뛰는 사람의 기본적인 체력도 다르고 트레이닝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또 전략도 다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마라톤, 장기로 준비할 연금을 지금 준비하면서 전략은 100m 달리기 전략을 하고 계시면 할 수는 있겠죠. 1, 2년. 그죠? 근데 만약에 마라톤 뛰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초반에 1km를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1km밖에 못 뜁니다. 그 1km 지나고 나면 이제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연금을 준비하는 것과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은 완전히 전략이 다르다. 그래서 ETF는 단기 투자 전략이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금 펀드를 가입해서 ETF를 투자하겠다는 방법 하지 마십시오. 말려드립니다. 어차피 하다가 얼마 못 하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전략을 제대로 맞게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 30 정기 후원님, 안녕하세요. 65년생 12월생은 2030년 1월부터 수령 예상입니다. 그쵸, 네. 65년생이시니까 64세부터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개혁안에 혹시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 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도상 1968년생까지는 64세 받는 걸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바뀔 리가 없고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65세부터 받는데 지금 이제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69년, 70년, 71년, 72년 4년간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을 것이고 73년생부터 태어나신 분들은 66세 이렇게 늦춰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찬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연금 신탁을 20년 정도 부었는데, 연 1%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네요. 5년 정도 더 하려면 계속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연금 펀드로 옮기는 게 나은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연금 신탁을 20년 정도 부으셨어요. 근데 연금 신탁 자체가 사실상 수익이 가장 낮은 상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부어도 이제 원금의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자, 앞으로 5년 후에 연금을 타려는데 이거를 결국은 계속 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연금 펀드로 옮기는 게 나은 건지. 연금 펀드로 옮기시면 수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손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5년 후에 내가 더 불리려고 연금 펀드를 옮겼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20%가 난 거예요. 그냥 연금 저 신탁에 놔뒀으면 원금이라도 지킬 걸 괜히 연금 펀드 옮겨가지고 손실을 봤다. 이런 후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연금 펀드로 옮길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우리 윤찬이님 몇 살이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55세가 넘으셨다면 이걸 연금 펀드로 옮겨가지고
뭐 금액이 아무래도 20년 사셨으니까 적지는 않겠죠. 1년에 3, 400씩만 넣었어도 이미 금액이 한 5천 이상 쌓여 있을 텐데요. 요걸 한 번에 연금 펀드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려다가 괜히 뭐 수백만 원 손실을 보시지 마시고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55세 넘으셨다면 그냥 연금을 개시하세요. 연금을 어차피 연금 신탁 20년 되셨으면 미니멈 5년 이상만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누셔가지고 연금 개시하시는 겁니다.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그걸 옮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옮긴다고 해서 더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걸 그냥 그렇다고 해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연금을 개시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연금 받아서 그 연금 쓰지 마시고 그 연금을 가지고 다시 펀드나 뭐 주식에 재투자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수익률 낮은 통장에서 빨리 빼내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저금리 통장에 돈을 묵혀두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걸 빼가지고 내가 적립식 펀드라든가 투자하시게 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한다고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난 지금 뭐라고 했냐면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전해가지고 한 번에 목돈을 펀드 주식에다 들이부어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 비용 평균 기법, 적립식 기법에 의해서 계속 나눠서 분산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위험, 변동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찬이님 55세가 되셨다면 연금을 개시하셔서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투자하는 그 방법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봉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테스 형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68년생이고요. 연금저축펀드 가입한 지 5년 지났고요. 수익률은 8% 정도입니다.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운영 방법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68년생이시면 올해 한국 나이로 55세시고요. 연금 펀드 가입하신 지 5년 지났고요. 수익률이 8% 나셨고, 손실 보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이고, 수익이 난데 조금 더 떨어지겠군요. 그죠? 어차피, 68년생. 당장 연금을 개시할 게 아니시고 계속 소득이 있으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거라면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지금 적립식으로 계속 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특히 뭐 지금 아까 우리 그 윤찬이 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목돈이 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꾸준하게 매달 뭐 30만 원,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리스크가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8%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꾸준하게 좀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앞으로 상승할지 떨어질지 알 수 없겠지만 뭐 경기 침체 뭐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 그렇게 높은 시점 아주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지수가 2,500에서 3,000만 가서 20%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거 당장 쓸 돈이 아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계속 연금 펀드에 납입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만약에 내가 그 투자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손실을 볼 것 같고 뭐 이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연금 55세니까 연금 개시하시고요. 연금 개시하셔가지고 내가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저보증연금 가입하시라고 5%, 6%, 7% 최저보증연금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당장 연금 받으실 분들에게는 안 맞지만 내가 10년, 15년 후에 연금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올려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투자 수익률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연금 수령 조건 하에 보증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금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상담은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영님 답변이 도움되셨다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조명숙님 남편이 63년 10월생인데 이미 가입 좋을까요? 낸다면 얼마 정도 내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최근에 영상 하나 찍어서 지금 올리려고 준비 중인데 자 63년 10월생이시면 올해 2023년이기 때문에 이제 6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10월생이시면 이제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종료되십니다. 올 10월 되면 자 그러면 이제 60세까지만 내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국민연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60세가 넘으셔도 63년생이시기 때문에 국민연금 정상 개시 연령은 63세신데 3년 남았습니다. 3년 연금 받을 때까지. 그 3년간 내가 국민연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계속가입이거든요. 이미 가입 아니고 이미 계속가입입니다. 이미 계속가입해가지고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3년간 내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내 돈으로 내가 연금 늘리기 위해서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63년생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내가 3년 동안 이 돈으로 딴 거 해봐야 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괜히 주식한다고 날리지 마시고 그냥 국민연금에 이미 계속 가입해서 더 내셔가지고 연금 불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얼마 내면 좋을까요? 이 좋은 질문입니다. 얼마 내면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하게 내오셨는데 아마 대부분 다 63년 이제 생이시고 직장 생활을 이제 퇴직 직전이시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 연봉이 꽤 높으실 거니까 국민연금의 최고 구간 내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월 53만 1,000원 내고 계실 거고요. 그 53만 1,000원 중에서 절반인 한 26만 원 정도는 회사가 내줄 것이고 나머지 한 26만 원 정도를 내가 내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시다가 이제 퇴직하시는 건데 내가 지금 내는 구간이 53만 1,000원 구간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60세 퇴직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시겠다라고 하시면 내는 보험료의 수준은 퇴직 직전 전월에 받던 연금액, 연금 보험료, 내던 연금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왜?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받는 공식 보시면 국민연금은 1.5 곱하기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 이라는 수령 공식이 있는데 국민연금 받는 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A와 B, N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아마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A와 B, N이 있는데 A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고 B는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그리고 N은 기간이죠.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연금액을 공식을 봤더니 전체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얼마 벌었냐가 내 연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가입 기간 전체 내가 낸 보험료 평균 소득 월액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B 값이 뭐냐면 내가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평균 소득. 자, 무슨 얘기죠? 가입 기간 동안에 당신이 얼마의 소득을 신고해서 얼마의 보험료를 냈는지 평균을 보겠다는 겁니다. 평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30년간 맨날 100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쭉 해가지고 내 평균은 100점이야. 그런데 내가 3년 동안 임의 가입을 하면서 어서 들었다 보니까 좀 낮게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평균이 100점인데 내가 여기다 50점을 3년간 내버렸어요. 자, 그럼 나는 100 이렇게 30년간 내오다가 지금 3년간 50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B값 평균이 떨어집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적게 내면 내는 만큼의 약간의 효과는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B값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연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어쨌든 국민연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 값입니다. 평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험료를 많이 내오신 분들이 임의계속 가입 기간 동안 적게 내버리면 평균이 깎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과거에 3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오면서 그때 평균값만큼 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B값, 평균값이 얼마일까요? 대략적으로 뭐 연봉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고점을 내오셨기 때문에 53만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한 달에 그 B값을 모르겠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 이제 6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내도 되는데 제가 앞으로 임의계속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제 지난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월액이 얼마입니까? B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 B값 곱하기 9% 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자, 국민연금 공식을 잘 공부하면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내시는 것도 평균을 깎아먹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 되신 분들은 60세가 넘으셨으면 임의계속 가입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 돈 3년 동안 딴 데 해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하십시오. 자, 임석현님 반갑습니다. 등대님 반갑습니다. 커미님도 반갑습니다. 김경홍님도 반갑습니다. 늘 푸른 나무님 반갑습니다. 태양을 향해님. 종신보험 10년 납입 후 해지하면 비과세인가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이죠. 종신보험 가입하셔가지고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한 후에 해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태양을 향해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과세는 언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죠? 네, 비과세는
비과세는 내가 낸 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는 것이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종신보험 10년 납입한 후에 해지하면 원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단기납 종신보험들이 뭐 원금 정도가 되는 상품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10년 납입해도 원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내가 낸 돈이 5천만 원인데 해지했더니 4,900만 원 받아요. 비과세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넣었는데 한 7천만 원 됐다. 그럼 차액 2천만 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면제 주니까 비과세가 좋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수익도 없으면서 비과세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10억에 샀어요. 10억. 근데 지금은 9억이야. 9억. 근데 10억이 자꾸 떨어지니까 팔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파세요. 그랬더니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팔겠다는 거죠. 자, 그죠? 내가 10억에 사서 9억에 팔아. 손해를 봤어. 수익을 봤어? 손해를 봤어? 수익이 아니라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으면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손해를 보고 판데 양도 차익이 어디 있어요? 양도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양도소득세. 세금은 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하는 것이고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이 없으면 세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원래 세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10년 납입 후 해지하면 비과세라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는데 비과세면 좋은 거지만 수익이 하나도 없거나 손실 보고 있는데 비과세는 잘못 가입하신 거죠. 자, 몽실님 반갑습니다. 임종우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63년생인데 63세부터 연금 개시 예정인데 5년 연기연금 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뭐 조기수령 연기연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으시나 평균적으로 80세 이후까지만 사실 수 있다. 무조건 연기연금 하십시오.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빨리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1년 연기할 때마다가 연금액이 7.2%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받을 연금이 1년 64세 받으시게 되면 107만 2천 원 평생 받는 것이고요. 65세 2년 연기하게 되면 114만 4천 원 평생 받으시는 것이고요. 이걸 최대 5년까지 늦추시게 되면 36%가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물론 늦게 받는 것 때문에 좀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늦게 받을수록 올라가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7% 수익 낼 수 없는데 굳이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걸 쓴다면 받으셔야죠. 근데 쓸 때도 없고 그냥 놀리고 있다면 그걸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이 국민연금에 놔뒀다가 늦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늦게 받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받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는 그런 불리함은 있겠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받은 사람을 언젠가 추월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추월하는 시점이 80대 초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세 초반 이후까지만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늦춰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 많은 금액을 계속 평생 받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누적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시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의 수명이 언제까지 살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균 수명 이상 사신다면 무조건 연기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나 일부에서 무슨 뭐 조기연금 받아야 된다. 근데 뭐 일찍 돌아가신 분들 조기연금 받으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연기연금은 유료하다. 행복연출님, 조기연금 신청하면 몇 프로 받을까요? 지금 60세입니다. 자, 지금 60세라는 얘기는 1963년생이신데요. 그죠? 지금 이제 원래 63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건데 3년 당겨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그럼 3년이면 18%가 감액되겠죠. 내가 63세에 정상적으로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금 3년 당겨 받으시게 되면 18만 원 감액된 82만 원씩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물가 상승 연동되니까 이런 건 올라가겠죠. 그리고 1년에 6%가 아니고요. 월에 0.5%입니다. 정확하게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3년 일찍 받는다 그러면 18%지만 뭐 2년 11개월 일찍 받는다 그러면 1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액률이 월 0.5%, 연 6%가 감액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희님 반갑습니다. 사우정님, 공무원이고 연금저축 IRP 따로 유지 중인데 연금저축 55세 수령 시작하고 IRP는 퇴직 후 수령 즉시 따로 수령 가능한가요? 그럼요. 뭐 연금저축과 IRP, 그죠? 네.
뭐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수령 시점은 뭐 정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하나라면 거기서 받으셔야 되겠지만 계좌가 여러 개라면 뭐 이건 50에서 받고 저건 60에서 받고 다 가능하겠죠. 다만 그걸 연금을 수령하실 때 그 연금 계좌별로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이와 또 가입 언제 했냐 이런 것에 따라서 5년 이상 나눠봐야 된다, 10년 이상 나눠봐야 된다는 그런 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연금저축과 IRP는 같이 연금 계좌에 속하기 때문에 이 연금 계좌, 사적연금, 연금 계좌거든요. 이 사적연금 연간 총수령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1,2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1,500만 원입니다. 각 계좌별로의 인출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적연금, 연금저축과 IRP를 총 포함한 사적연금의 연간 인출 한도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1,200, 내년부터는 1,500이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인출하셔야지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한도를 초과하시게 되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세제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도 제가 지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 IRP 계좌를 가입하신 분들이 그 연금 탈 때 유의해야 될 세금 관련 내용도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연금은 누가 상담해라? 돌아가신 선생님의 좀 명복을 빌고요. 우리 교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아동들을 보호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런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상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권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도 결국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가 가장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 교권도 살아야 되고 아동의 인권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상호 각각 정말 그 정상적인 그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한쪽에 치중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뭐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국가에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뭐 무슨 집단과 무슨 집단의 이렇게 대립관계, 갈등관계로 만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우리나라 교육은 더 크게 무너지고 후진적인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나 사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 그죠? 우리나라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공교육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로우님, 68년생 전업으로 수납해서 월 9만 원씩 납부하고 있고 월 80만 원 수령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도 국민연금 가입자라서 제가 국민연금을 더 많이 구입하는 건 유사시 불리할 것 같아서요. 유사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께서 각자 준비하시고 부부가 100년 해로 하신다면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100년 해로 하지 못하고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결국은 유족연금 발생할 텐데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분 연금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편도 국민연금 있고 부인도 국민연금 있다 그러면 사실상 유사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좀 불리한 구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엘로님께서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다른 연금을 준비하시겠다면 68년생 55세시니까 아직도 연금이 개시하려면 또한 10년 정도 여유가 있으시니까 뭐 소득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고 주부시라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5%, 6%, 7% 최저보증 연금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연금보험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월 150만 원, 일시불로 1억까지 각각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또 가입하셔가지고 일정 기간 불입하시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게 되면 특히 우리 소득이 없으신 주부들께는 사실 연금계좌나 연금저축 IRP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최저보증 연금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저보증 연금이 5%부터 7%까지 높은 수익을 드리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높은 수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그런 수익을 보증하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앵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권세은님, 9월 12일 화요일 10시에 박사님 부산에 강연 오시는데 현장에 직접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9월 12일 날 제가, 뭐 회사에 강의를 가는데 또 이렇게 오신다니까, 직접 오신다니까 또 인사해 주시고요. 또 우리 권세님 오신다니까 제가 열심히 또 강의해서 좋은 연금에 대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님 69년 1월생인데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세후 예상금액이 95만 8,300원인데 이전에 수입이 없을 때 33회분을 안 냈었는데 이것을 매달 15만 7천원씩 33회 총 520만 원을 나눠서 납부하면 현재 가치 기준 세후 100만 원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납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스카이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낸 돈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가성비가 좋을까요? 물어보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예상금액이 95만 원 8천 원인데 추납을 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얼마가 올라가냐면 102만 원이 됩니다. 대략 한 4만 4천 원 정도가 올라가네요. 그죠? 4만 4천 원. 자, 그런데 내가 내는 총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총 납입한 금액은 15만 원씩 33회를 납부해서 520만 원을 납부하는데 연금액이 한 달에 4만 4천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이걸 판단하는 기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공단에만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계월수라고 말씀드렸죠. 상계월수. 자, 내가 520만 원 냈는데 이게 내가 원금 낸 겁니다. 근데 내가 연금액이 한 달에 4만 4천 원 올라갑니다. 그럼 상계월수가 뭐냐면 내가 낸 원금으로 연금이 올라간 걸 감안해 봤을 때 내가 낸 원금을 다 받는 시점, 내가 낸 원금을 회복하는 시점이 얼마가 걸리냐, 이게 상계월수입니다. 그래서 원금을 빨리 도래하면 좋겠죠. 그래서 상계월수가 짧은 것, 낮은 것이 좋은 것이고요. 상계월수가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4만 4천 원씩 연금액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1년이면 대략 5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520만 원 내고 한 1년에 50만 원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거의 10년이면 500만 원 다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스카이님의 상계월수, 내가 낸 520만 원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 120개월입니다. 120개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계월수가 120개월 정도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적 금융상품, 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원금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63세, 64세, 65세부터 연금 받는데 이 연금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딱 보시면 내가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 일반적인 연금에서 상계월수 보통 15년 이상 걸립니다. 내가 낸 원금을 연금으로 받는데 그걸 걸리는 기간이 한 15년 정도는 받아야 원금 받고 그 다음부터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딱 보시면 지금 10년만 받아도 사실상 원금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연금, 사적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상계월수가 130개월, 140개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상계월수가 120개월 이내로 들어오면 웬만하면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다는 조건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평균 수명을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푸른 나무님, 지난주에 문의드렸던 내용 다시 문의해드립니다. 99년도에 가입한 비적격 연금을 해약할 때, 되냐? 잠깐만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급여와 합산이 안 되고 분리과세 되는지요? 아니면 2천만 원이 넘어도 분리과세가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99년도에 가입한 비적격 연금은 해약하신 이때는 사실상 세제 비적격 연금들은 뭐 한도도 없었고 무조건 다 비과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을 해약하실 때 이자 소득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늘푸른 나무님 지금 내용이 약간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자, 세제 비적격 연금을 비과세로 가입하신 연금이라면 지금 이미 10년이 경과하셨고, 뭐 다 기간도 조건도 충족했기 때문에 지금 해약하시게 되면 내가 소득이 얼마였든 관계없이 전부 다 비과세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적격 연금이라면 좀 달라지겠지만, 세제 비적격 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20억 원, 200억인 돼도 제가 보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 과세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과세, 무슨 뭐 종합과세 이런 거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답변이 좀 잘못됐다면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설령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자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이자 소득은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연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15.4% 분리과세하고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급여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에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천하풍류님, 저희 부모님은 63년생, 61년생이시고 63세에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신데 제가 국민연금 더 추납하고 5년 연기 신청해서 두 분 합쳐서 172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괜찮은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63년생, 61년생이시고 63세에 국민연금 수령 예정이신데 제가 국민연금 더 추납하고 5년 연기 신청해서 두 분 합쳐서 172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네,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하시다. 80대 초반 이후까지만 사실 수 있다. 그러면 연기 연금 신청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늦춰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그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당장 연금이 필요하거나 돈이 없다. 그럼 받으셔야죠, 일찍. 그쵸? 네. 그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성현님, 12년째 본놈 회사, 이게 어디지? 보험회사. 12년째 보험회사 개인연금저축을 넣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야 더 이득이라는데 정말인가요? 현재 52세고 앞으로 3년 더 납입해서 15년 채우고 5년 기다렸다가 60세부터 개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납입을 3년 더 하실 거고 그다음에 무슨 자, 이게 이제 연금저축 보험을 하시다 보니까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시게 되면 납입하는 기본적으로 기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만 내고 그 이후는 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내셔야죠. 계속 세액공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보험은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내기가 쉽지 않지만 연금 펀드로 옮기시게 되면 납입기간 자체가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내시고 나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소득이 70세, 80세도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 계속 가입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펀드로 옮겨서 납입기간이 풀리기 때문에 일단 이득입니다. 그런데 펀드로 옮겨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손실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앞으로 기간이 지금 말씀하실 때 더 불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충분히 투자 기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셔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거나 납입을 자유롭게 하시거나 이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다. 그리고 소득도 없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사실 옮겨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지금 임성현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옮기셔서 하셔도 되겠고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TDF, 그죠? 그런 펀드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궁금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솔루션과 대안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머뷰님, 31세인 아들이 ETF로 노후연금 마련한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개인운이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31세인 아들 ETF로 노후연금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놔두세요, 그냥. 네. 어차피 제 풀에 지칠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31세인 아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연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공무원 연금처럼 수익 무관하게 꾸준하게 납입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이 연금이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31세인 아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31세인 아들이 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날려봐야 됩니다. 날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ETF 투자하겠다는 거 거기다가 백날 지금 유튜브 보고 나서 이랬다 저랬다 들으면서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쵸? 그냥 놔두십시오. 본인이 하다 날리게. 그쵸?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대신에 유튜브 연금 박사 영상 보면서 지금은 연금 박사 영상을 봐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쵸?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깨달았던 거 젊을 때도 아셨어요? 몰랐죠. 그때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중요한 건 젊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해봐야 깨닫는 겁니다. 당해봐야. 그래서 젊을 때는 때로는 실패 경험도 중요한 거죠. 그죠? 대신 우리 어머니께서 해주실 건 뭐냐면 너무 크게 실패하지만 않게 해주셔라. 그죠? 그리고 실패했으면 거기서 제대로 된 경험, 제대로 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연금 박사 영상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투자, 연금, 노후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연금 박사 영상에 있으니까 연금 박사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포워딩 해주시면서 공유해 주시면서 봐라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보겠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아 그때 그 내용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권경자님 93년생 직장인이십니다. 자, 올해 이제 30이시네요. 어떤 연금 가입하면 좋을까요? 우리 30이신 분 직장인이시면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네. 연금 계좌,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세액공제 받는 연금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고 나서도 연금이 준비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보험, 최저보장 연금보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광수님 반갑습니다. 텐백원님 연금보험 약관대출 이율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연금보험 약관대출 이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가입하신 연금보험 회사의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그 상품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품별로 다 다르고 그 상품을 언제 가입했냐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그 보험사가 적용되고 있는 공시율이 얼마인지도 다 다르고요. 그런 이자율을 따라서 플러스 몇 %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관대출이 얼마인지는 상품별로 가입한 시점별로 다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와우님, 기본연금 못 받는다고 통지 왔는데요. 70 넘어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비라도 많이 내서 높게 받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기초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들 내시는 분 계신데, 기초연금은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 설령 기초연금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전부 다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제도가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기초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평생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연금 수령인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포기하시는 것은 소탐대실 잘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금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제대로 가입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매부님 이미 내고 계십니다. 앵라님, 과거 국민연금 일시금 받은 것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67년생이면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니 27년 정년 전에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넘어서는 가입 불가라 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과거에 국민연금 일시금 받은 거 다 반환받으셨네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시거든요. 반환받지 않으셨다면 가입자여서 나중에 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가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걸 반납으로 살리시려면 생일로 60세 생일 이전에 공무원 퇴직하시고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셔야지 반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년 전에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67년생이시니까 결국은 2027년 생일 이전에 퇴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국민연금을 살리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원동성님 반갑습니다. 네. 훈스원님. 최저보장연금 개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가 발생되지 않나요? 네. 최저보장연금은 연금 개시 이후에는 평생 지급 보증하는 보험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평생 보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평생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는 수익의 개념이 내가 얼마를 불려가지고 더 연금 받고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익의 개념은 내가 오래 살면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일찍 돌아가시면 덜 받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개념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연금은 수익을 불리고 낮추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연금을 내가 타기 전까지는 그걸 불리는 것, 많이 불리면 많이 받고 적게 불리면 적게 받는 것이 되겠지만 일단 개시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보험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평생 지급을 보증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수익이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조금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연금 받다가 잔고가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지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XH박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8월 퇴직하여 9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지역가입자로서 최초 지역법률 계산할 때 소득을 어떤 것으로 하나요? 지난달 8월 소득인지 지난해 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인지 9월에 받은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소득인지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9%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9월에 지역가입자 전환하시게 되면 당장은 소득 근거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 그 국민연금단 전화해 보시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기초로 해가지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 이제 5월 되면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죠? 그럼 종합소득 신고해서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뭐 금융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있으면 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소득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소득 금액의 9%를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시게 될 겁니다. 실업급여를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바로 퇴직한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소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연금단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화우님, 빨리 죽으면 더 손해 아닌가요? 빨리 받는 게 좋을 듯 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빨리 죽으면 일찍 받으십시오. 근데 빨리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죽어서 일찍 받았는데 안 죽어버리니까 문제지, 사실. 박정희님, 국민연금 추납도 직장 납부 금액 많은 걸로 납부하는 게 좋은가요? 네, 국민연금 추납하실 때는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하시는 겁니다. 추후 납부.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퇴사 후에 이미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납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6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추후 납부 금액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입 금액이 딱 이렇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실 거라면 지금 직장 다니실 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직장 다니실 때 많은 걸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연금액은 더 올라갈 겁니다. 다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후 납부는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 설령, 직장 재직 시를 한다 하셨더라도 퇴직하기 전달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납부하셨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죠? 스카이님, 69년 1월생으로 원래 65세 연금 수령인데,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령 연도 변동 없습니다. 69년 1월생 변동 없고요. 73년 1월생부터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73년 1월생입니다. 제가 66세부터 밖에 생겼어요. 아유 진짜. 시라손님 반갑습니다. 스폰지밥님 빨리 죽으려고 고사 지내시나요? 늦게 수령. 그쵸? 네, 늦게 수령하십시오. 최혜숙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장미님 늦게 오셨는데요. 제 방송 반드시 돌려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혜림님, 공무원연금은 어떤가요?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됐습니다. 그쵸? 네, 고갈됐고, 지금 내는 연금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조만간 또 더 계약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푸른나무님, 연금은 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박정희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기우파님, 66년생입니다. 2021년도에 한 직장에서 만 31년 근무 후 명퇴하고 지금은 시설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렇게 퇴직하고도 일 또 하시니까 대단하십니다. 계속 근무 예정하려고 노력 중이며 단 의무 국민연금 납입 끝날 시점 이후에도 3년간 계속 국민연금 불입해도 괜찮을지요? 라고 하셨는데 계속 불입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계속 가입하시는 것이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원동성님, 다녔던 여러 회사 부도로 미납 금액이 960만 원 정도 있는데 납부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맞을까요? 야, 이거 참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원래 국민연금을 내가 회사 다녔으면 절반은 회사가 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특히 이상한 회사들은 국민연금 국가에 안 내고 띄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회사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 금액이 생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사실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줬어야 되는 건데, 나쁜 회사. 그죠? 이제 어쨌든, 이런 케이스를 하더라도 이 미납 금액에 대해서 내시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게 맞을 텐데, 우리 원동성 님이 만약에 젊으신 분이라면 낸 돈 대비 효과가 앞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혁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사실 또 높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원동성 님이 나이가 몇 살이신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내셔서 연금액을 늘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거 미납 그냥 이거 연체되는 거 아닌가? 회사가 못 낸 거 개인이 내라고 할 텐데. 그죠? 자, 미래님 반갑습니다. 시라소님, 60세 도달했을 때 10년간 연금 납입이 안 됐을 때 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니면 65세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 일단 일시금 받으시려면 연금 개시 연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5세까지 기다려야지 일시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뭐, 내일 모레 들어가실 거라면 일시금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연금 10년 채워서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주승님, 2023년도 2월에 퇴직하고 국민연금 50만원 정도 가입 중입니다. 계속 50을 넣어야 할지 30만원 정도 줄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3개월 수 11년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 돌려보시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하시는 보험료는 B값. 내가 과거에 재직기간 중에 내왔던 평균 소득 월액, B값과 비슷한 금액을 내시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단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재직기간에 냈던 평균 소득 월액이 얼마인지 그걸 보시면 아마 거기 곱하기 9%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기우파님, 네. 참고로 현재 연금 수령 예상액은 세전 180만원. 많이 받으시네요. 어쨌든, 뭐, 꾸준하게 더 내십시오. 괜히 줄이지 마시고요. 네. 애플망고님, 최저보증보험 예금자 보호가 안 되어 더 안전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제가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은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은 보호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맡겨서 위탁해서 주식 채권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날아간 돈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돈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망하면 난립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은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망해도 이 돈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하면 그냥 이 돈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을 하시는데 예금자 보호 상품에 100억 가입하셨다. 그러면 5천만 원 빼고 99억 5천만 원 날리시는 겁니다. 보험사가, 금융사가 망하면. 그런데 내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에 100억을 가입하셨다. 금융사가 망하면 100억 다 돌려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돌려받는 시점에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약간씩은. 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예금자 보호에 대한 진실 찾아보시면 영상 있겠습니다. 김김님, 지인 중에 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인의 남편이 유족연금 받는다고 하네요. 가능할까요? 네, 뭐 연금 개시 전에 돌아가셔도 유족연금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유족에게. 그죠? 유족이 소득이 있다면 3년간만 지급되고 중단되지만 어쨌든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연령이 지나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연금 개시 전이냐 후냐는 상관없습니다. 해비치님,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가능한가요? 예, 국민연금은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가능합니다. 네. 몽실님, 50%밖에 안 되는데 계속 넣어야 할까요? 몽실님, 아까 종신보험 계속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셔서 사망보험 물려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만약에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다? 그럼 지금 그냥 해지하세요. 아시겠죠? 자, 늘 푸른 나무님, 적격인데 제가 잘못 비적격으로 기록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상하더라. 그죠? 비적격이 아니고 적격 상품인 것 같습니다. 적격 상품인 경우에도, 그죠? 네. 이건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은. 그러니까 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물어보셨는데,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